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뱅크라는 회사에서 젠클이라는 웹3 데이터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준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요즘 이제 막 가격 내려가서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지셨다가 또 최근 며칠 사이에 뭐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서 또 지금 이제 온 거냐 말이냐 질문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것과 달리 이제 저희가 업계에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창업한 지 5년 돼서 지금 쓰면서 그 한국이라는 상황 내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실질적인 위협이 좀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걸 텐데 계속 웹3를 보다 보면은 한 발자국 좀 다시 나와서 좀 보다 보면은 그 기술이 도입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예전에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대기업들이 제일 많이 했었던 게 홈페이지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초창기에 인터넷 사업 초창기에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이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마케팅을 지원을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해왔었습니다. 웹2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모바일 쪽 기술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일단 앱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중에 있는 어떤 금융권들을 보더라도 한 은행이나 한 금융권 계열사에서 앱이 수십 개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여전히 이제 앱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이제 웹3 산업이 나오면서도 여러분도 가장 잘 아시다시피 제일 많은 유스 케이스가 뭐였냐? 토큰을 찍어낸 거였습니다. NFT도 찍어냈고 계속 이런 형태로 일단은 기술이 나왔으니까 기술의 센세이션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도해보는 작업들이 계속 1차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몇 가지 좀 시장을 좀 끊어서 보면 저희가 요즘 비트코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더리움도 나오고 지금 우수한 이제 세 번째 3세대의 이제 L1들도 나오고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것들을 보면 한 2017년이 돼서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1,8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한국에서 이제 올라가고 하면서 개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됐고 그 이후로 보면 작년까지 좀 장이 그래도 괜찮았었던 때까지는 우리가 무스턴이나 걸으면 토큰을 준대 NFT를 찍어내가지고 하면은 나도 만 명 안에 들어가면 떼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발행해보고 저렇게 해도 발행해보고 하는 유스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잘 안 됐었던 케이스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테라 같은 사건을 보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저런 개념처럼 돌아갈 수도 있네. 아니면 USDC나 USDT를 보면서 그게 고도화됐을 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등등의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잘 됐냐? 잘 안 된 것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게 없냐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화폐의 영역은 명확하게 중앙은행이 만의 영역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형태로 기술이 보증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게임들이 커뮤니티 기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좀 전에 SK 플래닛의 사례도 보여줬지만 하나의 이제 기업 인프라를 벗어나서 공유하는 인프라 체계에서 자산들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크립토 윈터가 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매크로 영향도 크고 전쟁도 나고 이제 망할 것 같고 이제 코인 끝이냐 얘기하다가 끝이냐가 아니라 이제 저한테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회사를 떠나야 된다. 대표님 이게 할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그래도 버티기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근데 좀 전에 이제 아발란치의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걸 저희가 호흡을 막 2주, 몇 달로 보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내년 7월에 이제 저희 한국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참 정말 기나기는 5년이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길겠지만 한동안은 보면서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하다 보니까 2018년 초에 예전 박상기 전 법무장관님께서 역적을 떠나서 사기꾼과 오는 것에서 거의 감옥 보내기 직전 상황까지 갔었던 우리나라의 정부가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정부는 느리다, 바뀌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 정부가 5년 만에 스탠스가 180도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서 보는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작은 노력들이 합해져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몇 가지 슬라이드는 저희 회사 자료는 아니고 코인베이스에서 올해 여름에 미국에 있는 포춘 500개 기업들을 데리고 뭐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웹3를 관심 있게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모바일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올해 자료를 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것처럼 웹3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각 잡고 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포춘 100대 기업 중에서는 어떤 형태로 가냐에서 제일 위에 진한 파란색이 외부에 이제 공개됐고 시도가 서비스가 나와 있는 형태의 기업들이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어떤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근데 왜 나는 모르지? 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낸 수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만 그 방향에서 초창기이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성과를 보여줄 거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리딩 기업이 무언가를 시대에서 보여줬을 때 그걸 기반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아직 산업 초창기에서 그 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의 가능성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역시 뭐 그래프만 보면 뭐 진짜 막 다 바뀌었구나라고 느끼실 때 그건 아니지만, 그건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어떤 영역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일 위에가 블록체인 인프라, 그리고 뭐 데이터 수집 등등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블록체인에 대한 유즈 케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여기에서 저희가 얻어야 되는 시사점은 블록체인이라는 유즈 케이스는 없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프라, 데이터 수집, 결제, SCM, 프로세스 자동화, 즉 각 산업에서 그 사업 영역에서의 어떤 영역이나 무슨 기능을 담당하느냐 관점에서 백엔드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이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회사에 인터넷 팀 이런 거 없잖아요. 모바일 팀, 뭐 모바일 사업 구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기술 이름의 팀은 존재하지 않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좀 더 격하게 좀 과장해서 좀 예측을 해보자면 2, 3년 이내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과연 웹3 산업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산업이라고 했었을 때 떠오르는 곳이 과연 어디가 있는가? 이커머스가 있고 뭐 인터넷 뱅킹이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플랫폼과 SNS 서비스들이 있지, 모바일 산업, 모바일 회사라는 게 있지는 않은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웹3를 유즈 케이스로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아직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왜 이걸 하기가 어렵냐? ROI라고 얘기하는 언제 내가 이거에 대한 기대주의가 돌아올지 모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그 기업들 중에서 웹3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다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더라도 내년에 뭐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아직 큰 기대를 가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그 중에서 일부는 핵심 사업을 좀 정의해서 하는 것들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거, 한국 시장이 지난 그러면은 저희가 뭐 아발란치 같은 이제 좋은 메인넷도 이제 한국에 이런 그 대표부가 있고 계속 한국에서 이제 파트너들을 찾는 것처럼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많은 글로벌 웹3 기업들을 보면 아시아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시장을 굉장히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뒤집어 보면 글로벌에서 모바일 산업을 그만큼 한국이 집중하고 있었는가? 인터넷이라는 기술 기반을 봤을 때 한국에 집중을 하고 있었나를 보면 아닙니다. 한국에를 떠올렸을 때 외국인들이 저를 뭘 하냐, 뭐 요즘 들어가서 뭐 K-팝 콘텐츠 뭐 얘기하고 있을 거고, 뭐 게임하고 뭐 자동차나 뭐 삼성전자 같은 뭐 이런 전자제품들 얘기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왜 그러면 블록체인에서 한국을 주목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좋게도 볼 수 있고 한계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코인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 증권사에 있었을 때도 보면 우리나라 개인들이 파생상품 거래를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시장 규모에 비해서 전 세계 거래량 기준 2위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리스크 테이킹의 민족 같은 이제 그런 DNA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리테일이 어마어마하게 두텁기 때문인데, 그 리테일이 뭘 증명하느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대부분 언제 공부하냐? 가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 근데 어쨌든 공부가 돼요. 돈을 잃은 건 앞으로 슬프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 영역에서 봤을 때는 지갑이 뭔지도 알고, 좋든 싫든 내 핸드폰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언젠가 깔아봤었고, 뭐 이 등등의 차원에서 교육이 많이 돼 있다.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고민들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나온 것처럼 넥슨 등등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모델을 여기서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 환경이 있습니다. 왜 안 되냐? 많이 얘기하는 이제 규제 측면에서 건전한 투자자 환경 조성이 안 되는 게 가장 큽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외계인 영화들 가끔 보다 보면 우주선이 갑자기 지구에 쳐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이 저 우주 기술의 가능성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기보다는 군대에 붙어가지고 위험하냐 아니냐부터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경계와 리스크 판단부터 하게 됩니다. 기존 시스템에 무슨 영향을 줄까? 금융 생태계에 무슨 영향을 줄까? 투자 생태계에 무슨 영향을 줄까? 우리 회사 데이터 인프라에 무슨 영향을 줄까라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피해와 네거티브한 영역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안전 체계부터 먼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환경 부족.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 영역에서도 블록체인은 쓸 수가 없어서 국내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한국 제외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즘은 더 규제 친화적인 곳에서 뭐 홍콩, 싱가포르, 일본 같은 곳으로 오히려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정말로 수많은 국민들이 트레이딩도 해보고 기반도 만들어보고 시도도 해보고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이렇게 모여서 고민을 했는데 다 다른 나라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서 찾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투자 환경 측면에서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입법 관계자도 아니고 기획재정 부족 이런 이해도도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뭐 했었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그때 공시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왜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투자를 하는지. 플러스 2018년에는 누가 물어보면은 뭐 사야 되라고 얘기하면 종목 이름 말고 막 얘기하기 싫으면 듣기 싫어했었어요. 일단 종목만 알았다라고 했었고, 그때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 만나서 막 얘기를 하더라도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끝나면 뭐 사야 되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배신감도 느끼면서 시간이 걸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약 4년 동안 공시를 23,000건 정도 발행을 하면서 그 열람수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이상의 이제 열람들을 내면서 갔었는데, 저희 회사가 잘했다라는 걸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저희 회사가 했었던 2019년 10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지금 내년에서 이제 공시 같은 게 시행이 된다라고 해서 그간의 수많은 누적을 통해서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규제가 들어온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운영 주체나 실행 방향에 있어가지고는 내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7월에 입법이 될 거다. 그리고 1분기에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에서 가장 많이 알고 스타트업을 안 하더라도 알고 있는 거는 실행이 전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입법이 7월에 되면 실행에 대한 논의가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부가 더 이제 맡아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 시장의 환경과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이제 논의도 함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평가 부분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약 만 3년 이상 510회 이상의 이제 평가를 하면서 400개 정도 이상의 프로젝트를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저희는 민간 기업으로서 노력을 했다 보니까 평가를 하면서 평가 점수 안 나온다고 막 깡패들도 찾아오고 줄기미 살리기에 니네들이 뭔데 했다가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3년 동안 그 난리를 저희 회사에서 전부 다 겪으면서 느꼈었던 거는, 지금 내부는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구나라는 걸
답은 찾았고요. 저희 회사가 잘한 부분들이 있고 시도했지만은 끝까지 결과를 내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게 평가가 돼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어떤 방식은 전통의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웹3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걸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EC에서도 미국의 CFTC 같은 데에서도 여전히 그 증권이냐 아니냐 요즘 들어와서 토큰화 증권이나 증권 토큰이나 저는 아직도 좀 얘기하면서도 이게 뭐가 뭐였지 헷갈릴 때들이 있는데 그만큼 자산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넓게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 채권, 미술작품 다 다릅니다. 저작권부터. 근데 토큰 형태로 발행됐으니까 다 똑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있나? 절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레이어 1이 뭐고 레이어 2는 뭐고 디파이 상품들은 어떤 거고 그 토큰은 무슨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고 봐야 되는가? 평가 인터벌은 어떻게 돼야 되지? 한국에서 평가하면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다 내 평가해 주세요 라면서 올 건가? 등등의 실존하는 이 위기들이나 어려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이걸 전문성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한국이 웹3 가상 자산 시장에서 앞으로 5년, 10년을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역량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수위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유통량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유통량 부분도 좀 다른 관점이지만 금융시장에서 특정 자산이 잘 되고 있는가 못하는가를 보면은 회계법인들이 실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요. 그러면은 전문 회계사들이 몇 달간 붙어가지고 최소한 온갖 자료와 검증을 다 해보면서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상자산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하고 있냐? 누군가가 이슈 제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한 부분의 조각을 그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의혹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의혹이 문제가 있냐? 당연히 의혹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거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 의혹이 맞다 안 맞다를 검증하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현재 메커니즘이 있냐라고 봤을 때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통량도 블록체인 상에서 있는 것을 보고 반대로 그 유통량 계획과 그 지갑이 누구 거고 어떻게 됐었던 거고 이게 어디까지가 유통량인지 스테이킹된 거에서 나온 거는 유통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등등 그런 터미널러지에 대한 합의부터 여러 구체적인 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난 5년은 투자 위주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도 이제 투자 위주의 데이터와 이제 정보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실생활과 실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물은 컴퓨터도 사고 쿠팡에서 뭐도 사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옷도 사고 택시도 타고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투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술이 쓰이는 우리가 모바일 기술을 쓰는 것 등에 대해서는.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는 처음에 나왔고 자산을 발행하는 형태에 집중하다 보니까 트레이딩과 인베스트먼트 관점으로 집중을 해왔었어요. 블록체인을 볼 때. 근데 블록체인의 대중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냥 실생활에 쓰여야 돼요. 인더스트리 데이터라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제는 어떤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그러면 유통업에서 어떻게 쓰일 건가? 금융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한국은행 어디까지 쓸 거고 여러분들이 각자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 모바일을 쓰는 회사도 있고 안 쓰는 회사도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산업별로 회사별로 어디까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실제로 이게 모바일 대비 꼭 해야 되는가 등등의 고민들을 하면서 가야 되는 형태로 블록체인도 진화가 필요하고 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웹2랑 웹3에서 제가 그 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그룹사부터 이제 경영진분들 만나면서 물어보면은 늘 하시는 질문들이 그 웹3를 대체 웹2가 이만큼 있는데 왜 써야 되냐에 대한 질문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의 예시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이제 무선사업부에 있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쟁사 데이터 정리였어요. 근데 경쟁사 데이터 정리에 대한 게 우리가 데이터 위주로 본다, 데이터 위주의 산업이다, AI 위주의 데이터 위주로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산업 데이터가 어떻게 모이냐면은 예를 들어 휴대폰만도 삼성은 삼성, 애플은 애플, 각 회사별로 다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산업의 마켓 쉐어를 어떻게 보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설문을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위주로 보지만 데이터의 소스가 어디냐? 설문이에요. 정확하게 제공을 하면 안 하겠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 지금의 그 조금 들어서 백엔드, 그 회사의 데이터 인프라들은 회사별로 다 구축을 합니다. 절대 공유를 하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근데 회사별로 돼 있다 보니까 생태계 단위의 데이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블록체인은 뭘 하냐? 아까 이제 그 아바간치에서도 얘기했었던 건 수많은 회사들이 각자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거기에서 소통할 수 있는 형태가 달라지는 게 가장 큽니다. 지금은 회사의 데이터 인프라를 다른 회사와 소통을 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갔을 때는 그 상호 운영성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형태의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합해졌을 때 웹3에 대한 본격적인 그 장점들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지나가고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 뭐 대단한 위원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5년 전에 창업을 해서 시작했었을 때 공식 평가 이렇게 필요할 것 같다, 진짜 올 것 같다. 심지어 저희 회사도 설립을 할 때 우리 회사도 주식을 계속 발행하는 게 아니라 STO 해야 되는 거 아니야를 창업 1년째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었어요. 왜냐?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4년 전에는 지금 막 임박해가지고 공동 창업자랑 막 저녁 때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뒤쳐져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블록체인 회사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4년 동안 그때 참 많은 이상적인 고민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미래도 마찬가지로 아까 산업 데이터가 늘어날 거예요. 유통업에서 블록체인을 썼을 때 이미 저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미메이드에서 만든 리믹스라는 게임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동시 접속 유저가 어떻게 되는지 유저들이 얼마나 게임을 즐기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웹2 게임에 들어가서 그걸 볼 수 있냐? 절대 안 되죠. 회사의 기밀일 거고 공개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미 그만큼 데이터의 개방성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게 유통업에 들어온다면 만약에 CBDC가 발행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걸 봤었을 때 산업별로 데이터의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SAP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ERP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ERP 지금은 흔해졌지만 사실 20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 쓰지 않았어요. 왜? 문서 결제 받고 있었는데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 그때 20년 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AP, 오라클, 세일스포스 같은 기업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시장이라는 걸 견인하고 있는데 다 회사 단위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산업 단위의 데이터와 블록체인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생태계의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만약 실제 정말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블록체인이 가장 줄 수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판단과 확장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AI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의 AI는 뭘 기반으로 가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고도화되지 않고는 결국에는 산업의 이제 확장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이제 시대적 요구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한 확장성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웹3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웹3 데이터 ERP 쪽으로 점점 더 고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블록체인 회사들이 정말 궁금한 이제 경영진을 궁금한 성과 측면에서 사업 지표 관점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덕트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는 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